권력의 마부, The Power Driver. 1961년작 강대진 감독의 영화 마부 패러디. 우리가 사는 도시의 중심에는 거대한 시청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리창이 햇빛에 반짝이고 높다란 대리석 기둥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이 건물은 마치 도시를 내려다보는 거인처럼 위압적입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건물 속에도 따뜻한 이야기는 있답니다. 바로 30년째 시청의 관용차를 운전하는 춘식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새벽 4시 시청 주차장에는 어김없이 불이 켜집니다. 춘식이 출근한 것이지요. 그의 관용차는 시청에서 가장 오래된 차입니다. 새 차로 바꾸라는 말도 많았지만 춘식은 늘 이렇게 말했답니다. 멀쩡한 차를 왜 바꾸나요? 아껴 쓰면 시민들 세금도 그만큼 절약되는 거죠. 춘식의 차는 비록 낡았지만 늘 반짝반짝 빛이 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춘식에게는 수철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수철은 아버지처럼 시민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죠. 아버지, 제가 꼭 합격해서 부정부패 없는 세상을 만들게요. 수철의 방에는 깨끗한 정치, 정의로운 사회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책상에는 늘 공부의 흔적이 가득했답니다. 하지만 시청에는 강 시장이라는 무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 시장은 텔레비전에 나올 때면 시민이 주인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의 오른팔인 박비서는 시장의 부정한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는 장본인이었습니다. 강 시장이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은 겉으로는 도시발전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죠. 수십 년간 살아온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헐값에 빼앗고 그 자리에 강 시장의 회사가 높은 빌딩을 짓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춘식은 매일 아침 강 시장을 태우고 출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차 안에서 강 시장이 물었습니다. 춘식 씨, 자네 아들이 행시 준비한다면서? 춘식은 겸손히 답했죠. 네, 시장님. 이번이 3번째 도전입니다. 강 시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합격하면 우리 시청으로 데리고 와. 내가 좋은 자리 하나 마련해 주지. 그러던 어느 날 시청 앞 광장에서는 재개발 때문에 쫓겨날 처지에 놓인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 시장은 물러가라. 서민 죽이는 재개발 중단하라. 춘식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강 시장은 저것들이 감히 춘식 씨 밀고 가요. 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춘식은 그럴 수 없었죠. 시장님, 그래도 시민들인데. 이 한마디가 화근이 되어 춘식은 다음 날 해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춘식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수철은 아버지의 부당한 해고에 분노했지만 춘식은 오히려 아들을 위로했죠. 괜찮다? 내가 합격해서 진짜 시민의 공복이 되면 그게 더 큰 기쁨이지. 그날 밤 수철은 더욱 결연한 마음으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며칠 후 기적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수철이 행정고시에 합격한 것입니다. 춘식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동네 사람들은 축하를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강 시장은 서둘러 수철을 시청으로 불렀죠. 자네 아버지가 우리 시청의 자랑이었지. 이제 자네가 그 뒤를 이어주게. 하지만 시청에 들어간 수철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재개발 서류들 속에서 엄청난 비리의 증거를 발견한 것입니다. 시민들의 터전을 헐값에 사들여 강 시장의 회사가 소유한 다른 땅과 몰래 교환한 정황, 보상금을 가로챈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양심의 갈등 속에서 수철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춘식은 아들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일이라면 그대로 하거라. 세상은 침묵하는 선한 사람들 때문에 더 나빠지는 거란다. 용기를 낸 수철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진실을 밝힌 것이죠. 기자회견장 맨 뒷자리에는 춘식이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운 빛이 어려 있었죠. 진실이 밝혀지자 시민들은 더 큰 시위를 벌였고 이번에는 경찰도 검찰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강 시장은 검찰에 연행되어 갔고 박 비서도 구속되었답니다.
재개발 계획은 전면 취소되었고 시민들은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죠. 새로운 시장이 부임하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춘식을 다시 복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청 주차장에는 다시 춘식이 돌아왔고 때때로 수철이도 함께 관용차를 닦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처럼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아들의 말에 춘식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권력은 마차와 같은 거란다. 누구를 태우고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지. 시간이 흘러 도시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시청의 모습도 달라졌죠. 더 이상 차갑고 위압적인 건물이 아닌 시민들을 포근히 감싸 안는 따뜻한 공간으로 변했답니다. 시청 앞 광장에는 이제 시위 대신 시민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유리창에 비친 석양이 시청 건물을 붉게 물들이는 어느 날 오후, 춘식은 퇴근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 국민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의 작은 용기가 필요한 거야.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춘식과 수철이가 보여준 용기와 정직함, 그리고 시민을 향한 진정한 마음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그들처럼 진실과 정의를 위해 작지만 큰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 도시의,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어떤 권력도 바꿀 수 없답니다.